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상시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해서 40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돼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우리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를 가지고 총점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총점하고 이 마지막 필드죠. 여기서 이제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그 학생들의 수를 2의 13번 그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2의 13번 그럼 여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총점의 평균이 따로 구해져 있다 안 구해져 있다? 구해져 있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구한 다음에 우리가 카운트 if 가지고 이제 이 조건에 평균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n% 이 연산도 같이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평균 먼저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총점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땅 치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을 이제 구한 식 요거를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count if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써주면 되는데 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자, 어디에서? 이 총점들 중에서 이 총점에 들어있는 이 칸들 중에서 컴마 찍고 그때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조건을 원래 쓸 때 평균을 초과한다 그러면 크다라는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평균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이제 에버리지는 요 함수, 이 함수의 결과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크다라는 표시만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n% 써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이랑 요 크다라는 요 기호랑 이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처럼 앞에다가 부등호를 쌍따옴표를 묶고 그 다음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쓴다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초과하는 그 학생 수가 5명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문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1번 문제 풀 때 식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개수 세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 함수에서 계산돼서 나온 그 결과랑 이 부등호랑 이어서 그렇게 조건으로 쓰겠다. 그렇게 써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 그러면 여기 신입생 성적 현황하고 요 표가 있네요. 자, 요 표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자, 성적이 여기 있고 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순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이면 수석이다, 2등이면 차석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빈 공백으로 비곡 하나에다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성적이 높은 것, 가장 높은 게 1등이다. 그때 이제 if error라는 요 함수 그리고 이제 choose 그리고 rank eq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순위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rank.eq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사람의 성적이요. 이 성적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내거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성적을 찍어주면 되고 이 사람의 성적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때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정해인의 성적을 우리가 찍어주는 거고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성적을 이걸로 찍어야죠. 세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로 찍어야 되고 네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로 찍어야죠.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쓰는 내 성적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했더니 84점이 8등이래요.
자, 그럼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99점이 1등 맞죠? 그리고 95점이 2등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점이 3등, 그 다음에 92점이 4등, 그 다음에 91점이 5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석차 다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석차를 구해놓고 이 석차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1등이면 수석이다, 2등이면 차석이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석차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라. 만약에 여기서 나온 석차가 1등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수석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2등이면 2등일 때는 차석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쳐보자고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밸류하고 오류 값이 떴어요.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엔들 쭉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엔들 했더니 1등일 때 수석 나왔고요. 2등일 때 차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류 값이 떴죠.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if error라는 만약에 함수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없을 때는 요 뒤에다가 만약에 성적이 3등이면 빈칸 출력해라. 4등일 때 빈칸, 5등일 때도 빈칸, 6등일 때도 빈칸, 7등일 때도 빈칸, 8등일 때도 빈칸, 9등일 때도 빈칸, 10등일 때도 빈칸 출력해라. 그 다음에 11등일 때도 빈칸 출력해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석차에 대해서 빈칸 출력하라고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빈칸 출력해라 라고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써주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입생이 만약에 뭐 지금은 11명밖에 없지만 이게 20명일 때 30명일 때 식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등, 1등일 때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등수가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오류가 발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식 자체를 우리가 if error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 error라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여기서 구한 게 오류냐? 오류일 때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즈라는 요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인원수가 만약에 늘어나더라도 이 식을 적용시키면 몇 명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대로 결과값이 항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엔터, 그리고 나서 쭉쭉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1등하고 2등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출력된 거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이렇게 식 써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랭크 EQ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이제 채우기엔들 하게 되면 이제 석차가 구해지죠. 그때 이제 석차 구한 게 1등이냐? 1등일 때 추즈 선택해라. 첫 번째 거 선택하겠죠. 여기서 나온 석차가 2등이면 두 번째 거 선택하겠죠. 3이면 세 번째 거, 4면 네 번째 거 선택해라 라고 해서 추즈로 이렇게 묶어준 건데, 그때 이제 빈칸을 너무 많이 쓰면 비효율적이니까 여기서 1등, 2등 것만 추즈로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 등수는 그냥 오류가 발생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 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표 3번. 그러면 지금 표 3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 표를 이용해서 제품명이 냉장고인 그 제품들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서 뒤에 25번 셀에다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가 구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때 이제 보니까 우리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라고 나왔죠. 그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제품명이 냉장고다. 근데 그 제품명이 냉장고다 하고 조건이 이곳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조건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을 구했을 때 소썸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라. 만약에 12.34하고 그렇게 나오면 12.4 이런 형태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우리가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daverage하고 써주면 되겠죠.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다 잡아야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고요. 그 다음에 계산열이요. 우리는 평균을 구하긴 구할 건데 우리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죠.
내가 이만큼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지점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제품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판매량이 들어있죠. 해서 내가 범위 잡은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제품명이 냉장고다. 이게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올림하라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이 d-average 함수 자체를 묶어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요 d-average 앞에 가서 라운드업으로 다 묶어주면 되죠. 해서 라운드업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평균 구한 그 값을 라운드업, 올림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요. 그리고 d-average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계산할 열, 세 번째 열에 우리 판매량이 들어있죠.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 잡아놓고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세 번째 열의 판매량이 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에버리지 평균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제품명이 냉장고인 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 그러면 지금 여기 있죠. 요 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졸업연도가 빈칸으로 돼 있죠. 졸업연도 구하래요. 지금 문제 보니까 이제 학번과 휴학을 이용해서 졸업연도를 표시해라. 자, 학번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휴학 상태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졸업연도 구하래요. 졸업연도는 어떻게 구하냐? 2000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요. 학번의 세, 네 번째 자리가 입학연도인가 봐요. 해서 15 써있으면 얘는 2015년도에 입학한 거고 14라고 써있으면 이제 2014년도 그때 이제 입학한 거고 14면 2014 15면 2015 그 다음에 16이면 2016년도에 입학했다 그거죠. 해서 2000년에다가 우리 요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숫자를 이제 더하면 이제 입학한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3해라. 근데 그때 중간에 이제 휴학한 애 군대 입대했으면 2년 동안 2년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교환학생이다 그랬을 때 이제 1년을 더 더해라. 그리고 나머지 그냥 빈칸이 있을 때는 그냥 공백으로 계산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if하고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라고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 학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그거 먼저 꺼내 보자고요. 학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다 그럼 가운데 있는 거 꺼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id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mi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학번이 들어있는 칸에서 몇 번째 거부터 몇 개 꺼내와라.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2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 쳤더니 15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육인들 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꺼내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2000년도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가서 2000년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잡아당겨 볼게요. 잡아당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죠. 여기까지 끝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휴학 더하기 3 요거 해줘야 돼요. 일단은 휴학부터 좀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휴학에 교환학생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 있으면 더하기 1을 해줘라. 군 입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2를 더해라. 공백일 때는 0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이 휴학이라는 이 칸에 들어있는 게 교환학생이냐? 군입대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다 쓴 식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요 휴학이라는 칸에 들어있는 그 값이 뭐랑 똑같냐? 교환학생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환학생이랑 똑같냐? 교환학생이랑 똑같으면 1을 더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군 입대인지 공백인지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해서 다시 if 또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휴학이라는 요 칸에 들어있는 게 군 입대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군 입대랑 똑같냐. 똑같으면 이제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얼마를 더해줘라? 0을 더해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if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가로 2번 땅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환학생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교환학생이랑 똑같으면 이제 요게 참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거짓이 되는 거죠.
해서 교환학생이 맞으면 이제 1을 더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학생이 아닐 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올 거예요. 두 번째 if로 넘어와서 군입 때랑 똑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군입 때랑 똑같으면 2를 더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교환학생도 아니고 군입 때도 아니란 얘기죠. 그럴 때는 빈 공백이니까 무조건 0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군입 때니까 2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체육엔들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 해서 이제 체육엔들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빈칸할 때는 0 나오는 게 맞죠? 0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 때는 지금처럼 1 나오는 거 맞고, 군 입대일 때 2 하고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00년 더하기 그 다음에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여기까지 해놓은 거 잘라내기 해놨었죠. 그거 이제 앞에다가 맨 앞에 가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이거 더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더하기 3 해주면 되죠. 지금 요만큼이 지금 우리 휴학에 관련된 거 그거 계산한 거고, 그 뒤에 더하기 3 해라 라고 해서 뒤에다 더하기 3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했더니 2020년도에 졸업한대요. 그리고 쭉 체육엔젤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졸업연도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번 문제 푼 거요. 그래서 4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랑 똑같이 2000년 더하기 2000 더하기 그 다음에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를 구하기 위해서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학번에서 세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두 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의 값을 가지고 온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휴학을 계산하기 위해서 if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더하기 3 해라 이렇게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판매량하고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표 5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죠. 자, 조금만 내려갈게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총액의 빈칸이죠. 여기 거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요. 그때 이제 판매 총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로 계산해라. 판매량이라는 건 지금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할인가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할인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5번에 없어요. 가격표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할인가가 요 마지막 행에 있네요. 그때 이제 할인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의류 코드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때 의류 코드가 이제 MK101이냐, 102냐, 103이냐, 104냐에 따라서 할인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H룩업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문제상에서 H룩업이 없죠. 그러면 H룩업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MK101이 지금 이 범위에서 우리 첫 번째 열에 있죠. 만약에 이제 의류 코드가 여기 있을 때 요 MK101에 이제 할인가를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가가 있고 할인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인덱스로 묶어주면 돼요. 인덱스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요만큼 내가 범위 잡았을 때 이 할인가는 내가 범위 잡은 곳에 무조건 2행에 있는 거죠. 2행에 있기 때문에 2행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행 번호는 아예 2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열 번호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때 이제 NK101 그럼 여기고 NK202 그러면 여기죠. NK103 그러면 여기고 NK104 그럼 여기죠. 그때 이제 의류 코드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MK101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위치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일단 위치 먼저 찾자고요. 자, 매치라는 함수 먼저요. 그래서 매치라고 써주고 이제 MK101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요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서. 그러면 이 범위는 내가 어떤 거에 의류 코드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야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절대참조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0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NK101은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요만큼 범위 잡았을 때 NK101이 첫 번째 위치요.
그리고 나서 쭉 당겨 보자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101이니까 1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전부 다 NK102니까 2하고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3하고 4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위치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찾은 이 매치라는 함수 가지고 찾은 거를 우리가 열번호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 일단 열번호 구해놓은 거 매치라는 이 함수를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요. 인덱스로 이렇게 묶어서 이 범위에서 컴마, 우리는 할인가를 구할 건데 할인가가 지금 내가 요만큼 범위 잡을 때 전부 다 2행에 있으니까 2행 몇 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매치열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NK101은 25,500원이 맞죠? 그리고 쭉쭉 이제 채우기엔들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지금처럼 가격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할인가를 다 구한 거예요. 할인가 구한 거예요. 할인가. 그러면 판매 총액이라는 거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인덱스하고 매치를 가지고 이제 할인가를 구했으니까 식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 판매량만 곱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식 맨 앞에 가서 판매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판매량이고 곱하기 그리고 할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판매 총액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얘가 이제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인덱스에서 구한 게 우리 할인가예요. 할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 할인가가 무조건 2행에 있기 때문에 2행 매치열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MK101은 첫 번째 있으니까 1열, MK102는 2열에 있죠. 두 번째 위치에 있죠. 그래서 2열에 있는 거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NK103은 이제 3열에 있죠. 그리고 NK104는 4열에 있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요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그 번호를 구해달라. 의류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구해달라 해서 그걸 구해서 우리가 열 번호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 5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 요 계산 작업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함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빨리빨리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어떻게 써야지 그게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고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그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뒤에 있는 거 작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빨리 이해한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써야지 딱딱 떠오르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서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세요.